여기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라리사 슈스터는 남편이 너무 싫었지만 이혼 대신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될 만한 방법을 생각하다 끔찍한 방법을 택했죠. 1960년에 태어난 라리사 슈스터는 미주리주의 한 마을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좋은 편이었고 그랬기에 멈추지 않고 공부를 했죠. 자라선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생화학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연애까지 하며 2마리 토끼를 잡는데 상대 남자는 티모시 슈스터로 간호학교 학생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상당히 달랐음에도 사랑은 커져만 갑니다. 1982년 3월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라리사는 농업연구 실험실에서 일하다 클로비스로 다시 이사를 해 자리를 잡았죠. 이때 라리사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 빛을 발하는 때였는데 그녀의 실험실 보수가 꽤 높아서 이제 막 번영하기 시작하는 클로비스로 이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라리사는 나중에 개인 실험실을 창업해 삶을 꾸려갔습니다. 이 개인 실험실이 또 대박을 쳐서 수백만 달러의 화학연구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티모시는 의료센터에서 관리자로 자리를 잡았죠. 티모시의 월급과 라리사가 버는 돈은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났답니다. 그녀는 명예욕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높은 편이었고 티모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정에 충실한 스타일이었으며 아내의 의견이나 결정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기에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10대가 되며 사춘기에 들어섰고 따뜻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했으나 라리사는 그런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분노를 참아주는 성격이 아니었죠. 이때 티모시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리사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조부모님에게 딸 크리스틴을 부탁합니다. 결혼 초반 가는 달에게 사이가 삐걱대던 두 사람이었기에 결국 2002년에 이혼을 고려합니다. 라리사는 자신과는 다른 티모시를 흉보기도 하고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선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혼 신청 동안 두 사람은 같은 집, 다른 방에서 지냈으며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죠. 아들의 양육권과 집 물건들로 싸우다 결국 티모시가 집을 나가기로 결정하고 그는 콘도미니엄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잘 살면 됐을 텐데 라리사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 언제나 통제가 가능했던 티모시가 더 이상 따르지 않자 분노해서 집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티모시가 이사를 하고 몇 달 후에 라리사가 티모시의 집에서 물건을 훔칩니다. 이유가 자신이 미주리주의 가족을 보러 간 사이 티모시가 이사를 했는데 그때 본인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물건을 가져오고선 그녀는 미용사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라리사의 이상행동은 멈추지 않았죠. 티모시의 휴대전화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들의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너는 정말 겁쟁이야. 언젠간 지옥불에 타버리길 신께 바라. 이렇게 욕설과 함께 남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마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듯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기다려. 고시야. 자기야. 라고 남기기도 했죠. 티모시는 라리사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곤 권총도 구입하고 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2003년 4월 30일 라리사는 55갤런짜리의 파란색 큰 통을 구매해 실험실로 보냈고 실험실 직원은 평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디에 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나무를 정리하고 쓰려고 구매했다 라며 질문을 막았죠.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한 직원에게 몸이 들어갈 것 같냐고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직원은 그저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7월 10일 티모시는 친구와 아침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됐음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이상함을 감지한 친구가 경찰에 그의 집을 확인해달라 요청합니다. 집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었죠. 약속에 늦는다거나 어기는 것 없는 친구인데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그의 옷장에서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티모시는 아이들과 언제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늘 소지하고 다녔기에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아이들을 아끼는 그가 이날 오후 아들을 데리러 라리사에게 찾아가야 했지만 그곳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24시간을 기다렸다가 티모시의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에 따르면 티모시는 7월 9일 밤 친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0시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소파 사이에서 총을 발견했고 전화기에 남겨진 음성 메시지들을 확인하는데 라리사가 분노를 담아 남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티모시의 휴대폰을 추가로 조사한 그들은 통화 기록을 발견했고 그것은 7월 10일 새벽 2시에 걸려온 라리사의 전화였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인 라리사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참 무심한 겁니다. 걱정한다는 듯 말하기는 했지만 글쎄요. 7월 9일 어디서 뭘 했냐는 질문에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으며 전화는 일부러 건 것이 아니라 잠결의 실수로 눌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기록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지만 나중에 경찰은 이 부분을 보류하고 마무리 지으며 그녀를 보내줍니다. 라리사가 참 굉장한 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그녀는 아들과 함께 샌 안토니오와 디즈니월드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라리사 회사의 직원 한 명도 티모시의 실종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자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회사 직원이며 아들의 베이비시터로도 일했던 제임스 파곤이라는 남성이었죠. 그는 처음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흔들렸고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랑 라리사가 티모시를 살해했어요. 라리사가 돈을 준다 그래서 그랬어요. 라고 자백을 했죠. 범행이 일어났던 날은 이랬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새벽 2시 라리사는 제임스와 함께 티모시의 집 근처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으로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프다고 당신이 당장 와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고 티모시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는데 라리사가 전화를 하는 동안 몰래 숨어있던 제임스가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티모시를 실어 라리사의 집으로 이동했죠. 라리사는 화학 실험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학품이 있었습니다. 강한 산 성분의 화학품 말이죠. 티모시는 머리부터 통으로 그리곤 여러분이 생각하시듯 앞서 말한 화학품이 사용됐습니다. 사실이 밝혀진지 모르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돌아온 라리사는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애시드 레이디라 불리우게 됐죠. 애시드는 산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라리사는 남편과 이혼하는 대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티모시를 살해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모시가 라리사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그의 퇴직금을 상속받고 그의 보험금 또한 받을 수 있으며 공유자산 절반을 받게 된다는 생활신탁계획에 서명이 되어 있었죠. 라리사는 잔인한 성격의 지배적인 아내로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증언하는 증인들 대부분이 그녀의 잔인한 성격에 대해 폭로했죠. 라리사의 미용사 테리는 그녀가 종종 티모시가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줬으면 하고 바랬답니다. 제임스와 라리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리사와 티모시의 딸은 법정에서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어머니, 아내, 딸, 친구, 여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수치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소리에 밤마다 계속 괴로워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심정은 정말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디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고 더 좋은 미래를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라리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아내를 두려워함에도 믿고
아니 어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라리사에게 가려 했던 티모시. 그는 분명 좋은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가 너무나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잊고 부디 편하게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